LH가 직접 부동산 장사를 한다고요? 순살 아파트 다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바로 LH의 직접 시행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LH가 땅을 조성해서 절반 정도를 민간 건설사에 팔고 그 민간이 아파트를 짓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LH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공공이 개발 이익도 환수하고 속도도 내겠다는 취지로 들리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LH가 직접 집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공을 맡을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LH가 땅을 내주고 민간 건설사가 돈을 들여 설계와 시공을 하고 대신 LH가 분양과 공급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낯설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1기, 2기 신도시, 그리고 일부 3기 신도시에서도 이미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남겼죠. 저가수주, 빠듯한 공기, 하도급 전가. 결국 품질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사들도 난색을 표합니다. 공사 예정 비용 자체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대부분 중견사들이 뛰어듭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공사 기간은 짧으니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사 입장에서는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여할 이유가 없죠. 결국 남는 건 중소, 중견사들의 저가 경쟁, 그리고 부실공사 위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 문제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은 크게 뛰었고 근로자 안전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건설비는 오르는데 정부는 공공성을 이유로 공사비를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낙찰률이 94%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듯하게 지어라는 분위기라 대형 건설사들은 발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브랜드 아파트처럼 지어질까? 아니면 또 품질 떨어지는 순살 아파트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LH가 공사비를 확 올릴 여력도 없습니다. 이미 부채가 16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도 못합니다. 부채는 불어나는데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죠. 게다가 정부는 싸고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싸게 빨리 공급한다는 건 곧 품질이 희생될 수 있다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국토부는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 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국 LH가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민간이 시공만 떠맡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라면 품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은 이렇게 지적했죠. LH는 택지 개발에는 강하지만 주택 시행 역량은 부족합니다. 공사비를 늘리지 않으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목표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균형입니다. 분양가는 낮추고 싶고 속도는 내고 싶고 품질은 보장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자에 가까운 공사비로 안전까지 챙기고 품질까지 보장하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공공이 무작정 보조금을 퍼붓기에도 LH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브랜드 아파트 같은 퀄리티로 지어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가 수주 경쟁 끝에 하자와 논란이 반복되는 순살 아파트의 길을 걷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로수길이 공실지옥이 됐다는 말 믿기시나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개성 있는 카페와 편집숍,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들어서던 곳이 바로 신사동 가로수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텅 빈 상가로 남아있고 임차인을 못 찾은 건물들이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건물이 바로 애플스토어 1호점 맞은편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2019년에 완공된 준신축 건물이에요. 감정가는 무려 603억 원. 하지만 지난 1차 경매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됐고 결국 482억 원으로 가격을 20%나 낮춰서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건물 규모는 토지 219평, 건물 715평에 달하는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규모라면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지금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건물의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세입자도 없고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낙찰만 받으면 문제없이 소유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외면받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물 전면부가 가려져 있습니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은 좁고 안쪽으로 기역자 형태로 깊게 들어가 있다 보니 상가로서의 가치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플스토어 맞은편이라도 노출 효과가 떨어지니 임대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가로수길 상권 자체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엔 해외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핫플이었지만 지금은 새로 진입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로수길 공실률이 무려 41.6%에 달했습니다. 서울 주요 7대 상권 평균 공실률이 15% 수준인데 가로수길은 그 3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실 지옥이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때는 가로수길에 점포만 있어도 월세는 걱정 없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보증수표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공실이 늘어나면 임대료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과거 평당 100만 원까지 치솟던 임대료가 지금은 6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3%에서 4%도 안 되니 투자 매력도 줄어든 거죠. 이 상황은 단순히 가로수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동, 홍대, 이태원 같은 서울 주요 상권도 코로나19와 소비 패턴 변화 이후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 대형 쇼핑몰보다는 복합 문화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존의 길목 상권은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금액대가 크다 보니 개인 투자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관이 나서기도 쉽지 않아요. 공실률이 40%를 넘는 상권에서 빌딩을 매입해봤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건물도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겠죠. 가로수길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권의 중심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스토어 맞은편 건물조차 주인을 찾지 못하는 지금의 가로수길, 단순한 일시적 침체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